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합니다. 그동안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영상 녹화를 못했는데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는 시황 스크립트를 꾸준히 업로드해 왔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또 꾸역꾸역 기어 올라와서 드디어 종합주가지수 280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동안 그렇게 강했던 AI 관련 주식들이 줄창 얻어맞았는데요. 미국 개장할 때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종가는 시총 3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은 9월물마저 2만 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기까지 했는데요. 나스닥 시총 1, 2, 3위 싸움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 영상을 못 올릴 때는 델타원 글로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거든요. 여기 가입하시면 스크립트를 매일매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당겨놓은 선물 매수가 조금 부담스러웠던지 보합권에서 오전 1시간 동안은 약 2천억 정도 선물 매수를 청산했는데요.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매수를 늘려가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점심때까지 선물 매도를 3,500억 넘게 하였는데 시장이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12시 40분부터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뒤집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종가까지 5천억을 매수해서 종가상으로는 현물 순매수 4,900억, 선물 순매수 1,800억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휴장한 관계로 시장이 보합 출발하는 건 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후장에 선물 매수가 쌓인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요. 특히 오후 1시 이후로는 선물 매수 규모가 커지면서 베이시스도 빠르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오후장에만 1,300억 넘게 들어오게 됐죠.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3,300억 가까이 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360억 매도라는 큰 의미는 없지만 삼전 매수, SK하이닉스 매도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에서 드디어 마이크론을 포함한 AI 관련 주식들이 장대 음봉을 기록했죠. 그래서 우리 증시 또한 또 시원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오후장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할 때 옵션 변동성이 살짝 증가한 것인데요. 이틀 연속 기관 투자자들이 해지성 풋옵션 매수를 제법 의미 있는 규모로 쌓고 있어서 시장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마켓메이커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390에서 370 레인지 내에서 미결을 넉넉하게 쌓았는데 특히 레인지 상단에 5포인트 이내로 근접하게 되면서 콜클래스의 일부 행사가에서 롤링업이 관찰되기도 했죠. 아직은 월물 초라서 롤링업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봐요. 그래도 지수가 신고가 갱신하는데도 롤링업이 이 정도만 들어온다? 이거는 상승세가 마구 뻗어나기보다는 조절을 하면서 점진적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 더, 우리 원화 시장 좀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달러원이 1380원을 넘겼죠.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6월 반기 마감을 앞두고 글로벌리 달러 쇼티지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유럽 세션 리뷰에서 구현하겠지만 우리 원화만 약세인 것이 아니라 금리 동결을 한 영국 파운드와도 그리고 다른 비달러 바스켓 통화와 또 이질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던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도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4월 연속 삼성전자를 저렇게 사대면 원래는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가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기존의 그 롱숏 페어의 청산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전일 종가 저가로 누른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개장 초부터 종가까지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했어요. 유럽도 유럽이지만 영국 증시가 지난 5거래일간의 횡보를 멈추고 위로 강하게 솟구치는 양봉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영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은 이번에 안 해도 8월 1일에는 무조건 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통화시장에서 보여준 것, 그러니까 즉 파운드와 약세로 보여준 것도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는 그 전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운드화는 종가 저가의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영국 FTSE 100 지수는 이 깔끔한 장대 양봉 그리면서 주요 이평선들을 모두 끌고 올라오는 상승을 했는데요.
영국이나 유럽이나 뭐 그동안 눌렸던 콜옵션이 일시적으로 뭐 배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만기주다운 변동성을 보인 것이지 이거 펀더멘털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영국이 금리 동결 발표 후 영국 10년 국채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죠. 이거는 파운드가 약세 반응을 보인 것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밤 9시 반에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정권수 발표 후에 채권이 도로 내렸어요. 이거는 영국 이슈로 움직인 게 아니라 미국 국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내린 것이라서 뭐 특별히 영국 국채가 의미 있는 반응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채 또한 유럽 증시가 뭐 스트레이트 반등한데도 뭐 채권 가격 빠지거나 그런 거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장이 매크로 이슈보다는 선물 옵션 만기 주의 영향을 더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 시장에서는 달러가 나름 강한 양봉을 뽑아 올렸어요. 아시아 세션부터 엔화가 밀리기 시작해서 159엔을 향해 갔고, 또 유럽 세션 시작부터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까지 대부분이 비달러들이 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스위스 프랑은 금리를 1.5%에서 1.25%로 25bp 인하하면서 급락을 맞았는데, 이 6월 초만 해도 다른 비달러 바스켓들이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스위스 프랑과 엔화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는 오래 못 갔어요. 한 3일 갔나? 그리고 다시 미끄러졌고, 스위스 프랑화는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한 2주 정도 이상. 그런데 이 이유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죠. 참고로 스위스는 그 연중 4회, 그러니까 3, 6, 9, 12 이렇게만 금리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선제적 대응이었다기 보기 때문에 이번 달엔 다들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5%니까 뭐 금리 인하를 할 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미국 세션 개장 전에 또 연준의 그 닐 카시카리 총재가 뭐 미국이 인플레이션 2%를 기록하려면 한 1년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야, 이거 미국은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또 생기면서 달러 강세가 있었다라고 봐요. 한편 상품 시장에서는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리가 1%대 강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아직 톤당 9,800달러 선에 머물러서 톤당 1만 불 회복은 다음 주가 기로가 될 것 같아요. 이번 2분기 말에 구리가 톤당 1만 달러를 회복해서 막 하면다, 이거는 아직 인플레이션 이슈가 안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금융시장은 이 주가지수 옵션 만기 관련된 움직임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장들은 뭐 움직임이 적었다라고 봐요. 기름 또한 미국 세션 개장 전부터 조금씩 올라와서 브렌트 기름이 다시 85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유 재고가 254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잠깐만 고개를 들었을 뿐 추세적 상승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유럽 마감 후에는 기름에 대한 매도세가 사라지면서 조심스럽게 유가가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의미를 둘 만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나스닥 선물 위주로 아시아 세션에서 또 숏커버가 이어지면서 유럽 세션 개장 후 30분 만에 나스닥 6월물 기준 2만 95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강세를 보이던 나스닥 선물은 프리마켓 호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한국 시간 밤 9시 30분부터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엔비디아는 3% 넘게 상승하고 있어서 이게 나스닥 선물이 왜 밀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산장에서 상승한 것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스닥은 개장 후 5분 만에 강하게 50포인트를 밀어게 되는데요. 이때 이 5분이 눌림 이후에도 러셀은 또 꾸준히 반등을 했고, 다우지수 선물은 더욱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거 오늘 시장이 전부 빠지는 것은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 15분 동안 러셀도 반등하고 다우도 반등하고 나스닥도 또 조심스럽게 반등을 했지만 밤 11시 넘어서부터는 나스닥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11시 20분에는 나스닥 선물 6월물이 19,847포인트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때 나스닥 선물 풋옵션은 이 나스닥 풋옵션은 전산장까지 고려하면 일중 저점 대비 5배 이상 시세가 나게 되는데요. 시가 대비로도 또 더블 넘는 시세가 났죠. 그런데 이때 유럽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또 러셀도 아주 강하게 오르고 있었고 다우는 더욱더 강하게 올랐죠. 결국 나스닥도 유럽 마감하고 나서 유럽 마감 직전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19,957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 다음에는 엔비디아가 문제였어요. 엔비디아는 전일 종가 기준 시총 1위에 등극하고 나서 오늘은 갭으로 3% 넘게 상승했고 장 초반에는 140.7달러까지 상승했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40%가 오른 것입니다. 40%. 참. 여하튼 유럽 마감하고 엔비디아가 더 이상 강세를 보이지 못하자 나스닥 선물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하면서 새벽 1시 30분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로 돌아서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ETF 트레이더들이 또 다시 해지를 해야 되죠. 요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한 것이지만 시총이 1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해당 종목을 매수해줘야 돼요. 근데 시총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산 것은 덜어내야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의 시총 1, 2, 3등 싸움에 해지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워낙 시총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매수하고 매도하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흔들 수밖에 없죠. 개장 초만 해도 나스닥 누른 것은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이었어요. 왜냐면 애플이 주초만 해도 시총 1위였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시총 3위로 밀리면서 오늘 개장 초부터 덜어내는 그런 매도를 얻어맞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종가에는 엔비디아가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애플이 시총 2위, 엔비디아가 시총 3위가 됐어요. 그러면 내일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매수가 들어오고 엔비디아나 애플은 매도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 매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만기까지 시장의 방향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개별 종목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면 자, 오늘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ARM 이런 강하게 달렸던 AI 관련 주식들, 저는 이제 뭐 AI 이중대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이틀간의 양봉을 모두 까내리는 장대봉 맞았어요. 이번 만기를 기점으로 AI 관련 주식들이 최소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월마트가 이번에 그 소매 판매 감소효과 발표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오늘 마이너스 0.8% 음봉을 맞았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나스닥 QQQ 매도가 나오면서 나스닥 인덱스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코가 쳐맞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코스트코는 무슨 뭐 대단한 경쟁력이 있어서 유통업 피어 그룹에서 아웃퍼폼 했냐? 저는 꼭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동안에 이제 TQQQ, 뭐 QQQ 이런 나스닥 100 ETF의 힘으로 좀 부스트를 받은 면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거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정받는다 그러면 월마트나 타겟보다는 이 코스트코가 좀 더 세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외에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기름 주식이 121선에서 제법 강한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 2주간 기름이 제법 큰 강세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기름 주식은 사실 얼마 올라오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 기름 가격이 상단은 저는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름 주식이 올라왔다고 시장 좋게 본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굴뚝들 강세는 나스닥 조정에 따른 상대적 강세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뭐 다우지수 선물은 장중한 때 뭐 1.18%까지 상승했는데 그것도 뭐 거의 스트레이트 상승했죠. 거기에 보면 이제 파이저, 머크, 존슨앤존슨 이런 제약바이오의 강세도 다우지수를 견인한 것이라서 그냥 저는 만기주에 포지션 조정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보겠는데 오늘 변동성 선물은 이 증시가 내리던 오르던 관계없이 꾸준히 상승해서 그 제가 7월물 변동성 선물 그 롤오버한 평균 단가 훨씬 넘겨버렸습니다. 잔존이 지금 넉넉하게 남아있어서 이번 옵션 만기 지나면 시장이 제대로 춤을 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해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근데 그동안 또 워낙 변동성이 낮았기 때문에 오늘 고개 한번 든 것 같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옵션 만기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변동성이 터진다. 그러면 그때는 그동안의 한풀이를 한 방에 해버릴 정도의 강력한 변동성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3포인트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나스닥이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특히 마이크론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삼성전자 부러진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오히려 SK하이닉스는 부러질 수 있다고 봐요. SK하이닉스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치거나 또는 굴뚝 주식들이 시장을 받치면서 하락 속도는 좀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이 390에서 370포인트 배리어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제 390포인트에 다가가면서 콜옵션 롤링업 배지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일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380은 쉽게 뭐 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380 많이 깬다 그럼 자신있게 품매도 추가해서 하방을 좀 틀어막는 것도 괜찮겠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스닥 조정받았지만 매도 전혀 늘리지 않고 그대로 한계양만 유지 중인데
저는 이번 만기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스닥 매도를 강하게 늘릴 계획이에요. 여기서 잠깐, 혹시 제가 그동안의 포지션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이 나스닥 매도 갖고 있었던 거 다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는 그동안의 매매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멤버십 그 감마 등급 회원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 소통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제 손절을 했는지 롤오버는 또 언제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번 만기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스닥 매도 다시 강하게 늘릴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스닥이 이번 주 주봉을 윗꼬리 음봉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윗꼬리 양봉 만들 것인지 어쨌든 윗꼬리는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매도를 자신 있게 살려는 거예요.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난 후에도 시장은 월말 드레싱 이슈로 6월 27일 수요일까지는 또 쉽게 빠지기 어려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숏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지달러 9월물 매도 하나 더 늘렸어요. 이 반기 말 되면서 달러 부족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렇고, 또 시장의 컨센서스가 다른 국가들은 결국 하나둘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하겠지만 미국은 연말까지도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기 말까지는 오지달러 숏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변동성 선물 7월 매수분은 그대로 유지 중이에요. 자, 이제 금요일은 미국 유럽 옵션 만기입니다. 이것만 보내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도 살아나고 또 장중 매매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참았다가 포지션을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